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르면서 곱게 자랐다. 비교하고 줄 세우는 경쟁 문화로 인해 유독 우리나라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풍조가 강하다. 이런 체면 문화를 키운 기득권자들을 이제부터 그들이라 표현하겠다. 나는 7차 교육 과정일 때 초중고를 나와 대학교에 들어갔다. 현역으로 들어간 대학교는 지잡대였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한국 시스템의 현실은 지잡대를 갔다는 것만으로 20살이 되자마자 실패한 인생의 길을 걷게 만든다. 지잡대를 들어간 순간 결과적으로 학창시절 게을렀고 공부를 못했으며 부모님의 자랑이 되지 못한 불효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 사실 나는 외고를 들어갈 목표로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영어 성적만큼은 자신 있었다. 하지만 외고를 갈 정도의 성적은 못 쌓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집 근처로 배정받은 고등학교로 갔다. 친구들과 열심히 야자하고 공부한 결과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때 한국지리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다. 전교 1등하는 친구가 그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와 내 필기노트를 빌려갔었다.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같은 반 친구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아싸로 지냈다. 그럼에도 3년 개근상은 기어코 받아냈다. 이 이야기는 내 첫 영상에서 풀었으니 생략하겠다. 어쨌거나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고교 2학년 3학년을 쌓아둔 것 없이 날려버린 결과 지잡대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는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 같은 대학생이어도 주변의 시선이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인서울을 다니면 좋게 보고 지방대를 다니면 안 좋게 보는 보이지 않는 차별인식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패기 넘칠 나이에 나는 지잡대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항상 주눅들어 있었다. 그렇게 나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며 주체성보다는 남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노예 의지를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 20살의 입장에서 아직 사회를 제대로 겪어보지 못해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 안 그래도 지잡대생이었던 나는 사회적 시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런 것이 지잡대 입학식 날 택시기사님이 남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왜 지방으로 내려왔냐고 하며 뼈아픈 팩법을 날리셨다. 대학교 다음으로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인생의 두 번째 쓴맛을 겪는 구간은 군대인 듯하다. 왜냐하면 어디서 군복무를 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크게는 현역인지 공익인지에 따라 1차적으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세하게는 현역 안에서도 육군인지 해병대 또는 특수부대인지에 따라 2차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다. 물론 군대를 다녀왔다고 해서 대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보면 국가의 의무를 지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추고 나온 젊은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곳이 군대이다. 사회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군대는 갔다 왔냐? 는 질문이 기본 대화이자 인사말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인식이 안 좋게 작용하는 때가 공익 혹은 면제이다. 공익에 대한 악감정이나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 사회에서 공익의 입지는 관심보다는 무관심, 격려보다는 비난의 대상일 확률이 높았다. 좋든 싫든 오랜 시간 동안 군대라는 수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부당한 지시와 간섭에도 막내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굴욕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 선임과 후임 그리고 간부들 모두에게 문제없이 군 생활을 인정받고 전역한 사람인지 한마디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나는 육군을 나왔고 나름 군대에서는 인정받는 보직이었기에 자부심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군생활의 미래를 헤쳐나가는데 어떤 자신감을 주는 성공 경험과도 같았기에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역을 했고 복학도 했다. 어떤 의욕도 의지도 없는 나를 보니 한 학기에 400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다. 부모님이 어렵게 버신 돈을 이런 곳에 낭비하게 만들어 등골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부모님은 늘 강조하셨다. 아무리 못해도 한국 사회에서 4년제 대학은 나와야 사람 취급받는다 라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인간다움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 부모님은 투자 대비 회수하지도 못할 지잡대에 자식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을 내주시는데 이걸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무조건 인서울로 편입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혹극한 연도에 학교를 다니며 편입 준비를 병행하였고 운도 따라주어 인서울로 편입했다. 학과 특성상 5년을 쌩으로 다시 다녀야 했고 결국 졸업은 30살이 되던 해에 할 수 있었다. 드디어 나도 회사원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도 잠시, 나의 취업 현실은 암울했다. 그렇게 군대 다음으로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인생의 세 번째 쓴맛을 경험하는 구간은 취업시장인 듯하다. 이번에 우리 딸은 S전자 입사했는데 초봉이 5천이 넘는데 글쎄. 누구네 아들은 2년 준비해서 7급 공무원 합격했잖아. 대단해. 안정적인 직장 하면 공무원만 한 게 없잖아. 그나저나 댁네 아들은 이번에 졸업했다며 어디 취업했어? 그 댁네 아들은요, 전공 안 살리고 뭐 영상 촬영이랑 편집 배워보겠다고 인터넷 강의 찍는 중소기업 들어갔어요. 그렇다. 나는 졸업할 당시 유튜브 플랫폼에 뜨고 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고 향후 10년은 걱정 없는 블루오션이라 생각했다. 크리에이터의 꿈을 안고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첫 직장을 들어간 것이다. 연봉은 2,800이었다. 수습기간 동안에 촬영기기며 관련 프로그램을 다 다룰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단순 작업의 반복이라 그 이상의 비전을 보지 못해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그 다음엔 부동산,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유튜브 PD로 들어갔다. 연봉은 3,000원으로 시작했다. 그곳은 역량 테스트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다. 내가 면접 봤을 기준으로 당시 거쳐간 지원자들 중에 제일 깔끔하게 잘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입사 동기 중에 연봉이 제일 높았다. 나름 어렵게 들어가서 그런지 첫 출근날부터 야근하고 매일 직원들과 저녁까지도 같이 먹고 한두 시간 더 일하며 퇴근했다. 내가 봐도 정말 열심히 성실히 다녔던 것 같다. 주말에는 회사에서 직원의 성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독서 토론 준비와 매주 월요일 회의 준비로 노는 시간과 잠을 줄여가면서 노트북을 달고 살았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만 3개월을 하고 나니 회사에 대한 나의 열정에 어떤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열정이면 내 인생, 나의 아이템에 쏟는 게 맞지 않을까? 왜 나는 남의 것, 남의 회사에 날 갈아넣고 있는 거지? 라는 어떤 게시마냥 자의식이 생겼다. 그렇게 나는 그 회사의 어려웠던 수습평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했다. 지금 그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다.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다음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는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은 아니라는 점. 그들은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인 것 마냥 사회 초년생인 생신입 혹은 공장의 기계부품이 된 것 마냥 반복 작업만 하는 기성 기업에 진절머리 난 2, 3년차 중고 신입을 가스라이팅하여 열정을 뽑아먹는 머리 좋은 추악한 자본주의의 수장들이다. 마치 암컷 모기가 알을 낳기 위해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실상은 자기 회사를 키우기 위해 직원들의 열정 갈린 아이디어를 미친 듯이 뽑아먹고 복지와 인센티브라는 장치를 두어 한 직원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 한계 효용에 접어들면 매몰차게 쫓아버리는 구조로 조직을 설계한 돈에 미친 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회사에서 메인이 아니라 서포트의 위치라면 딱 그 정도의 대우만 받는다는 점. 좋은 결과를 냈어도 역할 비중에 따라 그 공로를 다르게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다. 레스토랑에서 파는 비싼 스테이크를 예로 들어보자. 고기 선별부터 손질에서 숙성까지 심혈을 기울여 불 앞에서 땀 흘리며 굽는 과정을 거치고 손님 앞에 놓아진 스테이크는 9알은 요리사가 다 한 것이다. 나머지 1알은 홀서빙하는 웨이터의 플레이팅과 서비스 정도일 것이다. 그 스테이크를 먹고 감동한 손님은 요리사를 칭찬하지 웨이터를 칭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어떻게 봐야 할까? 나는 유튜브 PD로서 영상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 업로드를 맡았었다. 기획과 대본은 작가가 맡았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PD와 작가, MC, 회사 대표님과 회의를 한다. 편집을 맡게 된 인터뷰건이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해서 기존의 타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했던 영상들을 조회수별로 분류해 상위 3개를 뽑아 해당 영상의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았다. 좋아요는 얼마나 받았는지, 댓글의 상태는 어떤지, 이 게스트가 어떤 내용으로 욕을 먹는지 등 게스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론들을 정리해 MC에게 전달해 주었다. 대충 이런 질문과 답변들은 기존에 많이 소비되었으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으로 이미지가 안 좋으니 이걸 역이용하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디테일을 잡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미 대본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MC는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질문을 하면 되는 거다. 하지만 작가는 나 정도로 디테일을 잡진 않았기에 내가 욕심내서 처음으로 디테일을 잡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욕심냈던 그 게스트를 편집한 영상이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게시했던 총 영상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 조회수를 달성했고 퇴사한 2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조회수 1등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나가고 나서도 몇백 개의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 영상을 편집한 사람은 나였음에도 아무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다. 직원들은 그 영상의 성과에 대해 작가를 추앙할 뿐 편집한 사람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다. 그래서 허무했다. 내 위치는 고작 이 정도이구나. 고생은 내가 제일 많이 했지만 정작 인정받는 건 다른 사람이구나. 배신감도 들었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은 편집자로서 살아남으려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것이었다. 제 아무리 편집점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시간을 들이는 편집자의 역량보다 결국엔 판을 짜는 작가의 역량이 더 크게 인정받는다. 즉, 직무 포지션의 비중을 깨달은 이상 이 회사에서 내 열정과 시간을 바칠 목적도 이유도 사라졌다. 연이은 퇴사를 뒤로 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전전긍긍하며 낮은 연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길 포기한 지금의 나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사는 낙오자이며 그들은 나와 같은 사람을 은둔청년 또는 그냥 쉬는 MZ세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포기했다. 누군가의 밑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주어진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노예계약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한다. 내 노동의 가치가 그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 값이 매겨지는 더럽고 치사한 인간답지 못한 세계에서 더 이상 살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 성공하지 못해도 좋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좋다. 내가 걷고자 하는 길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이야기의 저변에는 철학적 관점들이 깔려있다. 하나, 실존주의 철학. 성공은 사회적 기대치나 기존의 성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외부 검증을 넘어 우리 자신의 의미와 성취감을 찾도록 격려한다. 둘, 금욕주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회복력과 만족에 집중하도록 상기시킨다. 셋, 휴머니즘. 사회적 규범에 관계없이 우리의 개성과 내재적 가치를 포용하도록 가르친다. 넷, 니체의 철학. 성공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상기시킨다. 돌이켜보면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외적 기준에 순응하기보다 나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성공이 특정 경로에 국한되거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내 삶을 살고 그런 삶의 여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러니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가치와 열망에 따라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기로 선택했다. 우리는 실존주의, 금욕주의, 휴머니즘, 니체 철학의 철학적 관점을 수용하여 성공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아야 한다.